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네요. 우리 김 과장님께서 I love an office worker 두 번째로 왜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있을 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 건데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improve your credit score, job security and stability 관련된 내용을 했어요. 일단 김 과장님 이제 쭉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 이번 파트도 영작을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하게 하셨어요. 근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job security하고 stability, job stability가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김 과장님?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잡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그 직장을 잃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제 불안감에 대한 요소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 시큐리티가 높다고 하면은 회사 내에서 이 직장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 고용 불안정이 좀 적은 거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잡 스테이블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리어 패스적인 개념이 좀 강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방해 없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잡 스테이블리티가 높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장기간 함에 있어서 크게 변동도 없이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김 과장님이 job security하고 stability를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투다연을 시청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같기도 해서 일단은 job security하고 stability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예시를 주면은 좀 저도 잘 이해할 것 같고 시청하는 분들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연예인들 저희가 보면은 뭐 네. 어떤 소속사랑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인기가 없으면은 계약이 해지되는 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보면은 직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잡 시큐리티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유행하거나 아니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장기간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도 또 다른 이제 그 비슷한 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성, 그러니까 잡 스테빌리티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하나 정도 예시를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네네. 선생님을 하나 좀 제가 저희랑 좀 컨텐츠가 영어랑 관련이 네네네. 높으니까 하면은 일반적으로 영어 선생님들은 워낙 또 잡 스큐리티 자체는 높진 않으신 편입니다. 대부분 이제 음, 대형 그 영어 학원들에 소속되지 않으신 개인적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도 좀 불안정하시고 그리고 또 학원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강의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어, 앞에 계신 그 남조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기존에 아, 그렇군요. 아, 제가 굉장히 사회 불만이 많았군요. 만성합니다, 만성합니다. 네. 그때 좀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스테이빌리티는 어떤가요? 그럼 영어 선생님은?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뭐 이제 세계화는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네. 현재 장기적으로 다시 또 세계화의 시대는 언젠간 또 저희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중국 음, 이런 세계 정세가 다시 안정이 되면은 다시 네. 또 세계화 시대, 또 세계화 시대에서는 또 영어가 절대적인 음, 제1 언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네. 관련돼서 어떤 다른 이제 영어 강의라든지 아니면 영어 관련 콘텐츠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시가 참 좋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연예인 얘기하셨어요. 예시로. 잡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예인이 그 자기의 어떤 직종, 예를 들어 뭐 가수, 뭐 연기 이런 것들이 짧을 수가 있거든요.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인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성기, 영어로 헤이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헤이데이 기간이 사실 높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이제 이미지를 잘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빌드업을 했다라는 릴레이션십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분야보다는 그 연예계 분야에서 계속해서 자기 이름으로써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빌리티가 존재하지만 반대로 처음에 우리가 연애 생활을 시작했었을 경우에 우리가 쌓아야 됐던 이미지나 어떤 빌드업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해.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된 행위를 했다든지 무슨 뭐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면은 그걸 통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케이스 경우에 이제 스테이빌리티는 다시 재기하기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그렇죠.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영어 선생님은 너무나 잘 얘기했어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렇게 불만스럽게 얘기했군요 예전에. 예, 뭐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계약직이고요. 정규직 게임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정규직이 불편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큰 뭐 영어 학원이 아니라면은 정규직이라는 건 좀 정규직 자체가 없죠, 머릿속에. 늘 경쟁이죠. 사실 선생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스테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영어 환경 자체가 지금 선생님이, 아니, 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영어로서 이제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때문에 뭐 영어 선생님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됐던 다른 나라가 됐던 영어를 가르쳐 가지고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리티는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네. 지금부터는 이 안에 이제 독해한 내용을 같이 얘기하면서 김 과장님하고 같이 왜 김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김 과장님 멋진 영작 실력과 함께 영어 공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읽고 한번 번역 좀 해주세요. 네. Financial institution assess the ability of reimbursement based on the job security and job stability. 금융기관들은 평가를 합니다. 어떤 능력에 대해 어떤 능력이냐면 변제에 대한 능력, 무엇에 근거하여 직업의 안정성,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성과 직업의 안정성을 근거하여서 평가를 합니다. 왜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도 평가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기에서 네.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은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좀 많이들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뭐 결혼하신다거나 아니면 주택을 마련하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대출이나 아니면 론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현재 사회에 있는 그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걸 판단하는 신용 점수가 있죠. 그 네네. 신용 점수는 이제 개인이 장기간적으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를 평가를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고용 안정성하고 그다음에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 뭐 담보가 없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평가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크게 보게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10년 넘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요즘은 이제 점수제로 바뀌긴 했지만 꽤 높은 등급으로 직장생이 초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출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뭐 여러 번 대출을 받아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제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딱 잡 세큐리티하고 스테이빌리티가 있는 직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뭐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을 했었을 경우에 그거에 관련된 결국에는 직업이 담보가 되는 거죠. 일종의 담보.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을 했었을 때는 사실 뭐 대출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였고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또 보고 우리 번역하도록 할게요. 네. Steady income is closely related to job security and stability. 그러니까 네. 안정적인 소득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과 그 고용의 안정성과 직업의 안정성에. 이건 뭐 기본적으로 뭐 네.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일반적인 진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이제 그 월급 monthly salary가 꾸준하게 이제 지급이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소득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읽고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social class of individual would be influenced on job security and stability. 약간 표현이 좀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회 계급이라는 게 개인의 사회 계급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직업의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과 직업의 안정성에 의해서 그렇죠. 왜 그런 거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사람을 외부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지만은 뭐 하시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나와의 그 관계성에 맺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성으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리에서 대부분 물어보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회사를 다니시나요? 라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직업의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이제 저의 사회적인 계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장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뭐 저도 확실히 느낀 건데, 이게 소셜 클래스를 이제 사회적 계층이라고 얘기했었을 경우에, 과거에 제가 이제 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는 뭐 하시나요? 어디 있나요? 그럼 제가 이제 땡땡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 전체가 좀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좀 그래서 기분이 좀 좋을 때도 있었고, 뭐 네, 기분이 대부분 좋았죠, 사실은.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자네 뭐 하나 그러면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나는 정말 뭐 하는 건가?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인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사람인가? 이게 네,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네, 거 보면은 이제, 제 세 번째 문장이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김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다시 읽고 번역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김 과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네. 번째 문장, Financial institution assess the ability of reimbursement based on job security and stability. 그나저나 김 과장님, reimbursement, 변제라는 뜻이 뭐죠? 이제 상환하다는 뜻인데요. 뭐 대출을 받았을 때 음, 이제 그거를 이제 갚는 행위를 이제 리인버스먼트라고 하겠죠. 예,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고급 단어고, 페이백 네, 말고 reimbursement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제 네, 이런 기본적인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꽤 좋게 평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융기관은 평가를 합니다. 대출 상환의 능력을 뭐에 따라서 job security하고 stability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steady income is closely related to job security and stability. 이것도 역시 꾸준한 소득은 결국에는 뭐를 방증하는 거죠. job security하고 stability가 좋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반증 아니고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 헷갈렸는데 반증이 아니고 방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꾸준한 인컴 역시 맞고 마지막 문장 김 과장님이 조금 싫어했지만 썼던 표현이죠. The 네, social class of individual would be influenced on job security and stability. 그래서 우리 소셜 클래스를 사회적 계급이라면 조금 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회적 계층. 근데 사실 소셜 클래스라는 표현이 지금은 의미가 좀 없긴 해요, 사실은. 그게 네. 뭐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많으면 상류층, 돈이 없으면 상류층이 아니라 이거 자체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뭐 한국에서 유독 그게 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네, 세계적으로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어쨌든 사회적 계층을 그 어떤 금전적인 자산을 가지고 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튼 뭐가 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상상하는 거죠. 그 직업에 따른 job security하고 stability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생각하는 여론이 생각하는 소셜 클래스가 보인다라는 거겠죠. 그래요. 다 좋은데요. 지금부터는 김 과장님이 얘기했던 이 job security and stability가 왜 오피스 워커에게 훨씬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자료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봤는데요. 김 과장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왜 잡 스큐리티와 스테빌리티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오피스 워커가 더 좋은지에 대한 포커스를 잡 스큐리티랑 잡 스테빌리티를 우선은 이제 포인트를 삼았던 게 두 번째 이유인데, 그 네네. 이유를 잡은 이유가 요즘 이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 이제 비즈니스 세일즈 퍼슨 뭐 비즈니스 퍼슨보다는 오피스 워커가 오피스 쪽에서 일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우선 이 자료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 매년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 가치관을 조사를 해왔었고요. 여러 이제 항목들이 한 열 몇 가지 이상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들이고,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이 어떤지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MZ 세대는 어떤 가치관을 중시하는지 직업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좀 네. 눈여겨볼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성취가 있고요. 성취, 네. 뭐 자신이 뭐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함.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이 이제 어떤 성취욕을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취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걸 보세요, 김 과장님은?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직업 안정 네 번째 음, 있습니다. 네, 직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잡 스큐리티도 있고 잡 스테빌리티 보면서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요즘 또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의 여유, 워라밸이라고 그쵸. 하겠죠. 네, 예, 맞습니다. 마음과 신체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업무나 직업을 중시하고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좀 중요한 게 이게 금전적 보상. 네, 밑에 네, 세 네, 네. 번째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중시. 뭐 NGO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도 NGO가 좀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나 개인 사업하시는 아, 분들은 너무 비유가 너무 웃기네요. NGO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럼 금전적 일단은 김 보상. 과장님이 좀 생각했던 요인들이, 김 네, 과장님도 지금 MZ 제너레이션이니까 얼마나 실제 조사에서 나왔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은 MZ 세대는 거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변하지 않는 부동의 1위는 워라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신기하네요. 몸과 마음의 여유, 워라밸. 10년 동안 변하지가 않았네요.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뭔가요? 아, 예, 역시나 이제 워라밸,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으로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 게 직업의 안정이었습니다. 음, 이것도 부동의 2위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MZ 세대는 몸과 마음의 여유도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직업 안정,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상위 티어에 있지 않나. 그리고 직업 안정은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네, 오피스 워크로 일을 했었을 때 훨씬 더 네, 직업 안정을 가질 수가 있죠. 사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퍼슨을 계속해서 이제 뭐 홍보 아닌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현재. 근데 그렇죠. 사실 뭐 비즈니스 퍼슨 처음 시작하면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는 비즈니스 퍼슨은 비즈니스 퍼슨이 아니죠, 사실은. 그쵸. 뭐 되게 여유가 많으시던지, 여유가 아니, 그러니까 많으시더라고요. 여유가 많다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아무리 높아져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간다라는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나간다라는 뜻은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은 다음 달에도 그만큼의 매출액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그만큼의 매출액이 필요하다라는 건 또 그만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퍼슨이 사실 몸과 마음의 여유,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장인이 말하는 워라밸의 개념은 좀 아니죠. 비즈니스 퍼슨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쵸. 이제 네.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워라밸 자체가 그냥 비즈니스 퍼슨은 거의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그냥 동일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렇긴 해요. 이 몸과 마음의 여유라는 의미는. 그 직업 안정은 사실은 뭐 비즈니스 퍼슨이 직업 안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아, 금전적 보상이군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주로 4위에 있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 3위로 올라왔는데요. 역시 이제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실 때는 이제 금전적 보상, 어떤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들어오는 보상을 중요시 또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피스 워커보다는 뭐 비즈니스 퍼슨이 좀 더 강하실 수 있는 요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저희는 안정적인 보상을 좀 포커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금전적 보상도 직업이 안정이 돼야겠죠, 사실은.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네 번째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성취라는 이제 항목인데요. 보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뭐 몸과 마음의 여유, 직업 안정, 금전적 보상과 함께 항상 4위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움직이고 있는 성취, 어떤 일을 하면서 받는 이제 그 성취감을 또 중요시하는 세대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밸런스도 중요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어떤 성취감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MZ 세대의 직업적 가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를 통해서 상벌 제도도 있고, 뭐 승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뭐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과금 제도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피스 워커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애국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네, MZ 제너레이션이 애국 아까 요인 한번 볼까요? 요인을 보면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시. 근데 MZ 제너레이션이 정말 이 애국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순위가 낮은가요? 좀 약간 의심스러워. 어떠세요, 김 과장님? MZ 제너레이션. 글쎄요, 요즘은 자신의 업무와 나라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 음, X세대까지도 아니시죠. 저희 부모님 세대 뭐 새마을운동, 아니면 뭐 옛날에 뭐 1차, 아니면 경제 5개년 개발은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하면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때문에 그것이 애국이다. 라는 개념과 음. 다르게 개인의 지금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애국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네, 직업을 구함에 있어서 그런 관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김 과장님과 의견이 다르긴 한데, 저는 MZ 제너레이션이 충분히 애국스러운 일들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불매운동 같은 거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against country, country끼리 이제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나쁜 기업들이 나쁜 재료를 썼을 경우에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실은 뭐 갑질 문화 같은 것도 사라지는 현격한 이유는 MZ 제너레이션의 공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우리 X세대 때까지만 해도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X세대 시절에는 갑질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갑질이란 표현을 수면 위에 드러낸 거는 저는 MZ 제너레이션만의 어떤 현격한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외부 효과라고 하든 선한 외부 효과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MZ 제너레이션도 충분히 애국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요 연도를 보면서 X세대라면 아니면 저라면은 어떤 거를 조금 더 중요시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저는 뭐를 중요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취 좀 중요하게 보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뭐 개별 활동, 또, 혼자 하시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또, 그리고 뭐 금전적 보상, 변화지향, 예, 변화지향, 변화지향, 예, 변화지향. 그리고 금전적 보상, 예, 요 정도 네 개. 중요시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몸도 진짜 정확한데요? 아니, 제 마음속으로 지금 들었다가 왔습니까? 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이거 완전히 그냥 돗자리 깔아도 되셨어요. 와, 진짜, 진짜 대단해. 나 지금 들으면서 소름이 너무 올라가지고 깜짝 네, 놀랐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직업 안정하고 몸과 마음의 여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게 네, 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어요. 전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직업 안정과 몸과 마음의 여유보다는 저는 변화지향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요 길. 요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쵸. 저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하죠. 예, 그렇죠. 전 여럿이 하는 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이거 좋아하고, 그러시죠. 이 성취욕에 좀 제가 강한 편인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인정, 뭐 자유, 자유는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뭐 애국. 네, 그래요. 저는 MZ 제너레이션보다도 좀 못한 사람인 것 같네요. 애국 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좀 MZ 제너레이션하고 X세대, 물론 X세대 대표는 제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X세대 얘기를 물어봤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변화 지향하고 성취, 그 금전적 보상이지 않을까. 요 세 개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뭐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김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job security하고 stability, I love office work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I love business person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